지금부터 이것이 리눅스다 3판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빛미디어에서 출간된 이것이 리눅스다 3판에 대한 강의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수업을 듣다가 필요한 자료는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강좌는 한빛미디어 유튜브 채널과 제 개인 채널 외에 학원 사이트나 유료 사이트 등에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한빛미디어 유튜브 또는 제 개인 채널에서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3판에서는 로키 리눅스 9 버전을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로키 리눅스 9은 RHEL, 그러니까 Red Hat Enterprise 리눅스의 새로운 계열의 버전입니다. 기존의 2판에서는 센토스 8이 그 역할을 했다면 3판에서는 로키 리눅스 9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영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강의의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자가 강의에 적합한지 이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의 질문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관련 자료 다운로드는 카페에 굳이 가입하지 않고도 다운로드가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및 교재의 목표는 다른 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을 리눅스 중급자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드리는 게 전체 강의의 목표입니다. 강의가 짧지 않고 상당히 길게 진행될 텐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리눅스 초보자라면 중급자나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책과 강의의 특징은 우리가 전문적인 리눅스 운영을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 감각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한 대의 PC에서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정한 수준의 PC 한 대만 있으면 실무에서 사용되는 환경과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학습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대의 컴퓨터를 표현한 거거든요.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우리가 리눅스 세대와 윈도우즈 PC 한 대를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PC가 물리적으로 한 대이긴 하지만 마치 세 대의 리눅스 서버와 한 대의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실무와 동일한 환경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좋은 사람들은요, 이제 리눅스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사용자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명령어 정도만 사용해봤다. 그런 수강 대상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눅스를 정리하고 싶다 하는 학생도 또는 하는 직장인 또는 리눅스 엔지니어도 괜찮습니다.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은 컴퓨터 자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번 강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눅스를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다, 광범위하게, 그러면 굳이 이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실무에서도 한 분야, 리눅스의 일부 분야만 사용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리눅스를 정리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많이 졸리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그런 사람인 경우는 그냥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기준 독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리눅스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는 없어요. 코딩과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 개 챕터에 약간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딩과 관련이 없긴 하지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 좋은 게 이걸 공부하면서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꼭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주 어울리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컴퓨터 관련 학과로 치면은 전공 2학년 정도 수준이면 이번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이 좀 덜 되더라도 충분히 수업은 가능하지만 컴퓨터 자체를 처음 공부하는 분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권장 실습 환경은 가능하면 최신의 컴퓨터일수록 여러분이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준은 인텔 코어 시리즈의 6세대 정도 이후면은 무난히 될 것 같고요. AMD CPU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64비트의 가상화 지원은 필수입니다. 요즘 CPU는 기본적으로 64비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진행되는데 가끔 바이오스에서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정을 바꿔주시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메모리가 16기가 이상은 되어야 원활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SD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장이나 또는 USB 3.0 또는 3.1에 외장으로 연결된 SSD도 관계없고요. 100GB 정도의 여유분은 있어야 수업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만일 사용하는 64비트 윈도우즈 10이나 11을 기본 환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권장 실습 환경 정도면은 무난하게 수업이 진행될 건데 이거보다 사양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많이 느려질 것은 감안하고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텔 셀러론 4세대 이후도 64비트의 가상화 지원만 된다면 수업이 진행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8GB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메모리를 조절하거나 메모리를 좀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도 가능해요. 하지만 얘가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SSD랑 하드디스크 수업이 얘보다 얘가 심하게는 뭐 5배 이상 더 오래 걸리거나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SSD나 하드디스크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 빼고는 공간만 여유 있다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윈도우즈 8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사용할 VM웨어 버전을 좀 낮춰서 낮은 버전으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 기준은 제 환경도 이 기준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풀 HD 화면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20, 1080 해상도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권장하는 학습 환경은 여러분이 2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권장합니다. 2대의 화면을 사용하는 권장하는데요. 모니터가 만약에 듀얼 모니터라면 하나의 모니터에서는 동영상열을 틀어놓고 다른 하나에서는 컴퓨터를 실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니면 컴퓨터가 하나라면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 동영상자를 틀어놓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은 마치 저와 오프라인에서 같이 수업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는 별도로 질문 답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모든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카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시면 되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 카페에 여태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 카페에 쌓이는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카페는 굳이 글쓰기를 안 한다면은 가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정보는 다 공개로 올렸는데 일부 독자들이 비공개로 질문한 것은 그건 뭐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질문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질문만 안 한다면 그냥 파일 다운로드 받고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 가능 컴퓨터 확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실습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은 책이나 동영상자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시큐러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한번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은 여러분 컴퓨터는 실습이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레오문이라는 CPUV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받아서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역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실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컴퓨터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은 해결 램이나 바이오스나 CMOS에서 설정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 이런 내용은 교재에도 써 있긴 하지만 공지사항, 우리 카페 공지사항 가면은 카페는 주소는 항상 여기 써 있습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텔 V 또는 AMD에 가상화가 켜 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관련된 정보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카페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자, 강의 전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죠. 교재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긴 한데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눅스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눅스 전체를 한번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요. 2장에서 리눅스와 우리 로키 리눅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3장에서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4장이 제일 핵심 장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에서는 4장에서 서버를 구축할 때 필요한 필수 개념과 명령어들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엑스윈도우 사용법을, 그리고 7장에서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이 부분이 유일하게 코딩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혹시 코딩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다른 장과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리눅스 서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이 부분도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디스크 관리와 사용자 공간 할당이 필요합니다. 6장은 굳이 이 5, 4, 7장을 먼저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차례대로 그냥 1장부터 쭉 공부하는 게 무난하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봐도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웹서버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차례로 이렇게 따라 보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나는 원격지 관리 시스템이랍니다. 접속만 텔넷이나 SSH 접속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요 정도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중반부 이후에서는 드디어 리눅스 서버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많은 기법들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원격지 시스템 관리, 9장 네임 서버, 그리고 10장 이메일 서버, 11장 데이터베이스, 12장 웹 서버, 13장 FTP, 14장 NFS, 15장 삼바, 16장 DCP, 19장 PXE, 그리고 17장은 프록시, 18장은 방화벽, 이런 식으로 각종 서버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핵심 서버들을 전부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리눅스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록 잠깐 소개는 했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장 1장부터겠죠. 본격적으로 우리 리눅스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